책 한 권의 여유, 쉼 하다. 어느 추운 겨울, 베니스의 한 재판장. 한 남자가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 황망하니 홀로 서 있습니다. 빌려준 돈에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되레 괘씸죄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적인 희극 베니스의 상인 속 샤일록이라는 유대인입니다. 탈무드 한 번씩 읽어보셨죠? 탈무드는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와 토론서인데요. 속뜻을 감춘 비유 이야기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리둥절하게 만든 틈 사이로 깨닫게 하니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요. 꼰대라고도 하죠. 구태의연한 생각을 일깨워 인생을 변화시키는 탈무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나긴 여행 끝에 몹시 배가 고팠다. 그들이 어느 방에 들어서자 맛있는 과일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바구니가 천정에 매달려 있었다. 그것을 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저 과일들이 먹고 싶지만 너무 높이 매달려 있어서 꺼낼 도리가 없군.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정말 먹음직해 보이는군. 난 저걸 꼭 먹고 말 테야. 저 과일 바구니가 저렇게 높이 매달려 있다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저곳에 매달아 놓았기 때문 아닌가. 나라고 해서 저곳에 손이 미치지 못할 까닭이 없어. 그러고 나서 그는 사다리를 찾아 걸쳐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어 올라가 그 과일을 꺼내 먹었다. 탈무드를 일명 바다라고도 부른다. 바다는 거대하고 물 밑에는 무엇이 있는지 무궁무진하며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수백 명의 세계적 석학들을 한 방에 모셔놓고 토론을 벌이게 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그들이 수백 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토론한 방대한 내용을 완전히 테이프에 담았다고 가정하자. 분명 이것은 매우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하고 심오한 것이라 할지라도 역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의 것으로 만들지 못할 까닭이 없다. 단지 사다리를 걸쳐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어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할 따름이다. 그 한 페이지를 여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5,000년간을 이어온 위대한 인물들의 목소리를 분명 들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세 마리의 개구리가 우유가 가득 담긴 통 속에 빠져버렸다.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하며 다리를 꼰 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개구리는 이 통에서 기어 나간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통 속에 그냥 있기에는 우유가 너무 깊다. 어쩌는 도리가 없는 노릇이다 라고 말하며 아무 노력도 없이 그대로 빠져 죽어버렸다. 세 번째 개구리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현실을 잘 바라보는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 참 낭패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서도 뒷다리가 둘이 달려있는 한 코를 우유 밖으로 내놓은 채 천천히 헤엄쳐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는 동안에 뭔가 조금 단단한 것에 다리가 부딪혔다. 아무튼 그것에 의지해서 다리로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은 버터였다. 개구리가 헤엄치며 우유를 휘젓는 동안에 버터가 만들어져서 그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 번째 개구리는 무사히 통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용감하고도 훌륭한 성질을 이끌어내어야 하며 바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도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적은 즉 고도의 행동을 방해하려는 본능이다.
공포, 소심, 무기력 등은 항상 우리들의 활동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희망도 또한 일종의 행복이며 더욱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인생의 새 친구. 어느 날 한 남자가 임금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또한 그가 사랑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였다. 임금의 소환장을 받은 그는 자기가 나쁜 짓을 저질러 임금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서 무서웠다. 그는 홀로 임금에게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아 새 친구에게 차례로 함께 가줄 것을 부탁했다. 그가 첫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자 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싫다고 거절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친구는 대궐 문화까지는 함께 가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 이상은 곤란해. 그가 다시 세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을 때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함께 가주고 말고 너는 아무 나쁜 짓도 저지르지 않았으니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임금님께 함께 가서 잘 말씀드려줄게. 세 친구는 각각 누구이며 왜 그렇게 말한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첫 번째 친구의 상징은 재산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친구의 상징은 혈육 또는 친척이다. 무덤까지는 함께 따라가 주지만 그를 무덤 속에 남겨둔 채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세 번째 친구의 상징은 선행이다. 선행이란 평소에는 별로 남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속성을 지녔으나 죽은 뒤까지도 영원히 그와 함께 있어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혜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19세기 초 독일의 한 마을에 페니 셸리그먼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네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유태인 지구의 불편한 게토의 생활에서 벗어나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장남인 조셉을 대학에 보낼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직공이었던 남편은 어떻게 그런 학비를 댈 수 있겠느냐고 반대를 하였다. 그래서 페니는 서랍에서 비상금이었던 금과 은 화폐를 끄집어냈다. 이 돈으로 10살인 조셉은 에르랑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에서 조셉은 그리스어, 영어, 프랑스어를 배웠고 이미 알고 있는 독일어, 히브리어 등 6개 국어에 능통하게 되었다. 조셉은 졸업한 뒤 17세의 몸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이때 그가 가진 것이라곤 바지 속에 어머니가 꿰매어 넣어준 미국 지폐 100달러 뿐이었다.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신대륙 미국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모자의 생각이었다. 그 뒤 형제들을 불러들여 미국에서 J&W, 셀리그먼 컴퍼니라 하는 은행을 설립하여 어학의 힘을 충분히 활용 국제 금융시장을 휘두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없이 많은 이민들 속에서 마운트 큰 성공을 하였다. 어머니 페니는 조셉에게 교육이라는 지혜만을 가지고 신대륙을 건너가게 했던 것이다. 지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지혜가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말이 된다. 박해 속에 살아온 유대인으로서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고 할 수 있으리라.
어느 날 여우가 시냇가를 걷고 있는데 물속에 물고기들이 바삐 헤엄치고 있었다. 여우는 그 중에 한 물고기에게 물었다. 물고기야, 왜 너는 그렇게 바삐 헤엄치고 있니? 물고기가 대답했다. 우리를 붙잡으러 올 그물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우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리로 나오렴. 언덕으로 올라오면 내가 지켜줄 테니까 안심해도 좋을 거야. 그러자 물고기가 이렇게 말했다. 여우님, 난 당신이 머리가 꽤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형편없는 멍텅구리로군요. 우리는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물속에서도 이렇게 두려운데 그 언덕에 올라가면 무슨 변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학문은 물과 같은 것이니 학문을 떠나 학문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면 죽게 될 것은 뻔한 이치요. 어떻게 해서든 학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한 비유이다. 몸의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걷거나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지력의 수준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 건강한 몸을 위한 습관이 운동이라면 독서는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습관이다. 선행의 5가지 쾌락. 한 척의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일어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배는 항로를 잃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고 멀리 아름다운 포구가 있는 섬이 보였다. 배는 섬으로 다가가 포구에 닻을 내렸고 그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그 섬에는 진기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으며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상큼한 녹음을 드리웠고 온갖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랑하고 있었다. 승객들은 5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섬에 내린 동안 순풍이 불면 배가 갑자기 떠날 것을 우려하였다. 그래서 아예 그 아름다운 섬을 구경할 생각조차 않고 배가 빨리 목적지로 가줄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 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서둘러서 섬으로 내려가 감미로운 꽃향기도 맡고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 앉아 맛있는 과일도 실컷 따먹으면서 기운을 되찾은 다음 즉시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섬에 내려가 아주 오랫동안 즐겼으나 갑자기 순풍이 불어오는 것을 알아채자 배가 떠날 것을 염려하여 허겁지겁 달려왔다. 그 바람에 그들은 소지품들을 빠뜨리고 왔으며 배 안에 좋은 자리를 다른 승객들에게 잃고 말았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순풍이 불어와 선원들이 닻을 걷어 올리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서둘러 돌아오지 않았고 돛을 달려면 아직 꽤 시간이 걸릴 것이며 선장이 설마 자기네들을 놔두고 떠나가야 하겠느냐 하면서 그대로 그 섬에서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배가 폭우로부터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하자 허겁지겁 물에 뛰어들어 헤엄친 다음에야 올라탔다. 그 바람에 그들은 바위에 긁히고 배전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으며 그 상처는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5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섬에 내려가 그 경치에 도취되어 너무나 퍼질러 먹고 즐겼기 때문에 배가 출항하는 곳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숲속의 맹수에게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독이 들어있는 열매를 따먹어 병이 들기도 해서 결국은 모두가 죽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배는 인생에 있어서의 선행을 상징한다. 또한 섬은 인생에 있어서의 쾌락을 상징한다. 첫 번째 부류의 승객들은 인생의 쾌락을 전혀
도외시한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부류의 승객들은 알맞게 쾌락을 맛보았고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저버리지 않았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부류의 승객들은 심각할 정도로 쾌락에 빠져버리지는 않아 안전하게 배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역시 손해를 보고 고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네 번째 부류의 승객들은 결국 선행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너무 늦어 고생하였고 상처를 입었으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도 그 아픔을 참아야만 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다섯 번째 부류의 승객들과 같은 경우에 빠지는 일이다. 사람이 일생을 향락과 허영에 빠져 앞날의 일을 망각한 채 맹수의 습격을 받고 달콤한 열매 속에 독이 든 것도 모르고 섭취하여 불행한 죽음을 당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작별 인사. 어떤 사나이가 긴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신이 지쳤고 배가 몹시 고프고 목도 탔다. 오랜 동안 사막을 걸은 끝에 간신히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는 지친 몸을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과일로 굶주린 배를 채웠고 시원한 물을 마셔 타는 목을 축인 다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러나 그는 여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다시 길을 떠나야 했다. 그는 그곳의 나무에게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작별 인사를 했다. 정말 고맙다, 나무야. 난 어떻게 이 고마움에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 열매가 맛있게 되기를 빌어주려 해도 네 열매는 벌써 충분히 맛들었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갖도록 빌어주려 해도 너는 이미 시원한 그늘을 가졌고 네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충분한 물이 있기를 빌어주려 해도 너에게는 이미 충분한 물도 있잖니.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빌어줄 수 있는 것은 다만 내가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많은 나무들이 되고 너와 똑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자랄 수 있기만을 빌 수밖에 없다. 만약 당신이 누구와 작별할 때 무엇인가를 빌어주고 싶은데도 그 사람이 더 현명해지기를 빌어주려 해도 그는 이미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부자가 되라고 빌어주려 해도 그는 이미 충분히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싶어도 그는 이미 누구보다도 선량한 사람일 때 당신은 무엇라고 작별 인사를 하겠는가? 당신의 아이들도 부디 당신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작별 인사이다.